자,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쓰신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창제 중 조선족이다. 조선족은 뭐냐? 염제 신농시조라는 게 황제족이 아니라. 자, 나이는 소남자 선생님이죠. 나이 고조선 연구에서 만나게 최초의 인물은 동방의 권인 유아의 창시자 공구이고, 선생님 이렇게 쓰셨어요. 공구래요. 공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인 사마천, 그리고 고려시대 김경명. 이것도 이제 일연승인데 이름을 써놨어요. 그냥 일연승님 이렇게 안 쓰시고, 이 세 사람이 고조선 연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삼재가 되는 인물이었다. 삼재 세 가지 재앙인데 전 독이라고 또 삼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직계 후손들이다. 신농시. 이 멍청이들은 자기들이 공대하고 받들어야 할 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모두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고조선 영구가 오늘날까지 반만년의 숙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자손 잘못 둔 탓으로 오늘까지 제대로 바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 락학, 이건 락빙의 장박군의 근무식을 쓰는 분이죠. 락학에 의해 동방고대학이 손에 잡히도록 읽혀지고 문자 창제족이 신농족계라고 공언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문자를 연구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역사 인식챙이로서 사마천이 오제라고 속였던 봉기가 신농계와 현원계로 바르게 가닥이 드러나고 실제 역사는 9대 10제로 수남제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다. 왜 9대 10제는? 요즘 황제는 고조선에서 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도 우리 연예 신농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사위니까 여기다 뭐 또 중국 놈들이 자기네 시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지 않에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손혜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일대가 염제 신농시, 그다음 소김천시, 전후고양시. 보세요. 내가 이거 한자를 안 썼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후고양시는 이 원을 표현, 이게 난생을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후고양시라고 그랬어요. 이 전후는 어리석을 전자, 어리석 uk자 썼어요. 고양시가 고조선의 가장 영명한 임금이었어요. 이때 조처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50년, 이렇게 60년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중국 놈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분은 어리석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왕 고양시라고 했어요, 놈들이. 제곡, 제지, 그 다음에 제요, 제순, 부위, 그러니까 제우, 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세 사람이 전부 다 고신 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만약에 그 곤이 여기서 이제 곤이 섭정을 하게 되긴 되지만은 이 곤이나 이제 이쪽 그 신동식에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순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분은 세 번째 공공시였어요. 세 번째 국회의원이죠. 국무총리 됐죠. 공공시였는데 이분이 왕이 하면서 부계제로 바뀌어 버려요.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유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옮겨 나옵니다. 이제 백이 이분은 이때 산해객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개탕을 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당대 기록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청동이 명문에 나왔다네요. 그리고 칼 몇 개 보였죠? 그 칼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 나온 사실을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 9대 10제에서 양홍 두 결의 부지가 갈등을 겪으면서 역사를 창조한 내력은 이미 낙선생에 의해서 반만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에 가까운 비판과 고증을 근문신고 40년 만제로 밝혀냈으나 그때 고조선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지난 1988년 12월에서 시작되고 93년 11월 4일까지 토론되고 마무리되었다. 이래서 편지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편지도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러한 임무는 한중 고대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아전인수격이 과거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데 학문의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왕조 보존을 위해서 이 하를 갈라서, 이 하는 동이죠. 이 하는 황제족이죠. 여기 갈라서 세간경을 쓰고 역사를 보려고 애써왔던 과거 같은 버릇을 고집한다면 동방학은
동방학이 우선 여기 세계학이 되더라고요. 구제불능이 그야말로 나라로 추락하게 말 것이다. 자, 5호 4기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구제를 내낼 수 되었으니 유유만사가 오직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유유만사는 그대로 내가 써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썼다가 유유만사 찾으면 유유만사는 운지 느릿느릿하다, 황당무계하다. 그러니까 황당무계하게 되었으니 왜냐 신화 전선을 다 왜곡시켜 버렸으니까 그렇죠. 라고 큰 소리를 질책하게 이르렀다. 한국학도 예외일 수 없다. 역사 인식이 자기를 역사의 주인으로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남이 쓴 문헌만으로 고조선 연구에 나서게 됨으로써 남의 비판과 자아 비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말았다. 앞에서 말한 공구와 사마천 그리고 김경우 이 세 사람이 세운 말들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에 이번 강의 주제다. 이것은 공자가 그랬지. 제가 전에 말할 때 그래 공자는 그래도 예전의 말들을 이렇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그 나름대로 공간이 있다. 이랬는데 이 관의 역사 쪽에서 봤을 때 수리부작으로 했는데 수리부작은 옛것을 기술했지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그것이 한 게 아니라 부작이 아니라 작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 반드시 이 세 사람이 남긴 잘못된 역사관을 고치지 못하면 고쳐서 찾기는 불가능하다. 자, 수리부작. 자, 공시라고 썼어요. 공시. 그의 제자 또한 당시 학자들과의 문답한 내용을 공시 사후의 제자에 엮었다는 논어에서 수리부작, 신이 호고, 이 궁자인가? 궁비 어로팽. 전설의 숲은 짓지 않았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했다. 나를 몰래 노팽에 비교해 본다. 맹자 수리편에 공시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공시가 태어나서 보고들은 구정과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 곡부인데 곡부가 뭐라고 그랬죠? 아사달이라고 했죠.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고 요 인근부터 설을 꾸몄으며 자기의 직계 선조인 신농시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았는가. 다만 대덕, 대대에 대해서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모은 대대래기 오제덕에 대해서는 제자 제아가 황제에게 대묻자 제가 대대래 얘기하면서 천부경이 여기 써 있습니다. 천부경이 써 있는데 천부경은 우리가 뭐 단군이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 황제라는 사람은 소전의 아들로 이름은 헌은인데 태어나자마자 신령스러워 어려서 능히 말 잘하며 이 누구가 그랬습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 적재와 더불어 판천에 싸워 3번 싸운 연후에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다. 이 적재가 누굽니까? 염제 신농시예요. 장인하고 싸웁니까? 그 전하고 다음 전욱에 대해서는 전욱은 황제의 손자로 창기 아들이며 이름은 고양이다. 황제의 손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황제는 외할아버지 격되죠. 자, 우에 대해서는 고양이 손자로 곤이 아들이며 이름은 문매다. 곤의 사위가 우예요. 이렇게 적재, 전욱은 우에 대한 이야기는 수리부작이 아니고 공시 자신이 창작이다. 그것도 자기 직계 선조를 부정하기 위한 위필이다. 마치 적재라고 꾸민 신농시와 황제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면서 덮어놓고 싸웠다고 한 것은 치과의 싸움을 황제가 자기 아버지, 우리가 장인을 그 당시에는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붙자로. 아버지로 싸운 것처럼 꾸민 것이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고양시 제종을 오로지 전 멍알욱 자로 읽는 전욱은 어디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꾸며냈을까. 지금 낙빙의 선생이 주고양이라고 읽는 밥솥에 새긴 명문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맨 처음에 이거 나올 때 고양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주고양이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안 썼네요.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더구나 고양시는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창의는 아들이 아니면 딸이고 신농시대 아들 회아씨, 기아씨, 화씨의 짝이 되시는 상의를 남장을 입혀 2000년간 거짓말을 하다가 낙빙의 성공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공시가 창이라고 한 분이 우리나라 단군 신화라는 거짓말 속에 있는 최초의 곰녀이다. 이거예요. 창이가. 그러니까 환웅, 많은 환웅에 자, 우리 단군 신화가 어떻게 되죠? 누구하고 누가 결혼하죠? 곰하고 그 환웅하고 결혼하죠. 환웅하고 결혼하죠. 환웅은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죠? 예. 환웅이 그 누굽니까? 그 뭐냐 그 환웅 황제예요. 예. 곰은 누구죠? 창의. 이 창이. 예.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결혼한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하고 뭐야 그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예, 그렇죠. 그 신화를 그렇게 보게 되면 글자를 풀어 보면은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번에 한번 저희 단군 신화를 노린다 해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웅은 저기 그 염제 아니 황제로 볼 수 있는데 황제 딸이 창인데 그 황제 딸하고 창이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낳은 게 단군이에요. 예. 남자끼리 낳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하면 누가 나옵니까? 그건 좀 이상한 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형이 나오죠. 기억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알면은 이걸 알면은 참 웃긴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제종 고양시가 황제의 손자라 바로 하나님이 사종생은 이을사예요. 종소를 이은 사람. 자, 희과시아 상해사에 태어난 큰 아들이다. 특히 낙선생이 공짜로 원이거든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로 굿을 주라고 있는 그래서 주고양 그러니까 동그라미 있고 높을 고이자 있고 양이 이제 그겁니다. 양자 양머리 있고 우리 그림이 찍어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있는 이것처럼 전욱이라고 소문하는 막말을 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제비알을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 난생선들은 모두 제조공이 옥을 잘못 읽어서 일어난 거짓말들이다. 자, 우리가 난생설은요 동이족에서 많이 있지 황제족은 난생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에 거기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어떻게 거짓말인 것이 진실로 들어가면 너무나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이 고대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 역사 사실이 그냥 진실로 보이니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어지 과정만 넘으면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예. 과정을 못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힘든 거죠. 몇십 년이 될 수가 있고. 자, 또 우임금 이야기 또한 아버지 곤 이야기는 우임금이 장인 이야기를 마치 친아버지인 양 잘못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곤이 딸이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이 남편이니까. 더구나 곤이 변해서 동의가 되었다는 말은 공시서에서 말한 많이 하라와 정면으로 상충수를 늘어놓는 셈이다. 앞이 우리 아버지 곤이 변해서 동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우가 동의인데 어떻게 하를 침노할 수 있을까? 자, 많이가 하를 침노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많이 하라가 그러니까 동의가 됐는데 어떻게 하를 침노해요? 말이 안 되죠. 하우 씨는 바로 제국 고신씨 작은 마누라인 간적이 낳은 아들로 제지, 제요, 후직, 막둥이 동생이다. 그러니까 요 네 명이 같아요. 근데 제지, 후직 또 이거는 이제 간적이 딸이고요. 아들이고 이제 제요는 큰 마누라, 무일급이 낳은 것으로 양급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틀리죠. 그러니까 요는 이렇게 춘추시대 사는 공부가 뭔 수리부작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거짓말을 남김으로써 뒤에 사마천의 사기가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공구가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시는 은나라의 후손으로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 망하면서 주나라의 제국인 송나라가 되고 이 송나라에서 공구가 갈라져 나왔으므로 자 송나라에서 뭐가 또 노나가 또 나오죠, 그렇죠? 이 은나라는 신농시 직계 후손 제순이 바로 역사의 은사의 시조가 되시는 분인데 엉뚱의 설을 내세워 설이 그다음에 제국의 막내 아들로 둔갑시키고 공시는 마치 황제 직계 후손인 양 투탁해 놓았다. 이렇게 공자하고 사마천이죠. 예. 두 사람이 연출한 오재기는 고전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로 비판을 면하고 신사가 제시한 인공에 의해서 인공은 양계초예요. 예. 이분은 20세기 아주 뛰어난 사회학자였죠. 예. 사회학자고 역사학자였죠. 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악습은 공자로부터 일어나 2000년의 역사에서 그 독을 뿌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드디어 낙선생이 이르러선 요전은 마음 놓고 대량으로 거짓 꾸밈하고 협잡한 허구로 별도의 정치 목적에 의한 위설이다. 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역사를 분탕질하는 게 누굽니까? 그 이시조선이죠. 이시조선인데 이시조선은 또 뭡니까? 그 김경면
뭐 당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랬죠. 정신병자가 많아졌죠. 예. 당군 조작. 자, 고려제의 두 김씨가 남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문무대항 빈문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는 유사, 그러니까 삼국유사죠. 이 당군설은 그야말로 승학인 단도하게 이에 종교 부해설이 사실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고조선 연구가들은 끈질기게 당군 만세를 하나님 만세 대신에 줄기차게 소리 지르고 있다. 이것이 고조선 반도서를 만들어 낸 사마천 속임수에 그대서 속안 웃지 못할 허구였다. 고조선 연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하 이분법은 공시로부터 시작되어 2000년간 한국화를 괴롭혀온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고조선 연구의 삼재인 셈이다. 따라서 고조선 시대의 상형 문자들은 공시 눈에서 보면 괴력 난신들이고, 그러니까 괴력 난신해가지고 우리 그때 희자 보지 않습니까? 네. 머리는 뭐 양머리에다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마시의 눈에는 보면 괴물들이다. 그래서 4,300년 전에 선조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라도 하는 듯 하시는 종이가 아니라 청동기에 자기들이 시대설을 남겨놓았으니 차원호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역사가 완전 허구의 역사고 거짓말의 역사인 거 알고, 또 중국 놈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주 그냥 낯짝이 두꺼운 놈들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이때, 그래서 중국이 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고조선의 근위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고조선 기록들을 새로이 검증하는 도상에 있다. 이렇게 고조선 문자, 그러니까 반반년의 그 문자가 청동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사회제도를 몰랐어요. 그 당시 사회제도를 부계제로 보고 해석을 했으니까 해석이 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낙빙이 선생님께서 이것을 그때 사회상을 무계사회가 되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이걸 보고 정확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시대가 무계사가 되고 이 문자 창제족은 바로 염제 신농시족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도 지금 역사를 기술하는 거 봐도 전부 다 왜곡한 사람도 동이족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도 동이족이고 이것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역사 편찬 이런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재미난 나라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전부 사람들이 속일지라도 그래서 참 진실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때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실이 바로 드러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한 이제 과정이나 원인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이 연루가 되는 바람에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이 국정원의 상급 이상을 다 옷을 벗겼어요. 옷을 다 벗기다 보니까 이 대공 관련해 가지고 최고 전문가들이 이승만 때부터 해가지고 몇십 년간을 키워온 대공 전문가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뭐 4급, 5급 뭐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전두환 정권 그 노태우 정권 때 무슨 우를 저질렀냐면은 이 사람들이 군사 정권이고 군인들이고 하니까 공산주의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지 않겠냐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의 그런 침투하는 거를 교묘하게 침투한 거를 방첩 업무를 하던 팀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총칼 들고 내려오는 걸 막는 거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잘했지만은 물밑으로 교묘하게 파고들고 하는 그런 사상전이나 이런 거를 막는 부서들이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2년도에 82학번이죠. 그때 이제 졸업 정원제라는 걸 해가지고
그 30% 이상을 더 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가지고 학교가 조용했는데 그 30% 이상이 갑자기 뭐 과별로 30% 이상이 더 오니까 학교가 돗대기가 돼버렸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뭐 공산주의 세력들이 야, 이 보니까는 야, 얘들 불만이 많구나. 왜냐하면 30%는 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들을 포섭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도 자기 잘릴 것 같으니까 데모한다고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뭐 그렇게 한 거고, 그 당시에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애들 만약에 또 감옥에 잡아갔다가 또 풀어주고 잡아갔다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별 몇 개 달고 하니까 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물급 북한하고 내통되는 거물급 고용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거고, 또 그리고 실수라는 게 그 금서들 그것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뭐 MT 가고 하는 것도 풀어주고, 학교에 사법 경찰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애게 하고, 뭐 동아리도 만들게 하고, 학도 호국단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예. 소위 말해 가서 사상적으로 이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86년도 올림픽, 88년도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또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 야, 애들 데모 못하게 하라고 야, 데모만 하면 대학원 보내줄게 해가지고 다 석박사를 따게끔 해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애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뭐 지금 뭐 학자가 됐다든지 뭐 대한민국 사회 요소의 고위급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김영삼 이제 야당 뭐 총재 시절에 그 소위 말해가지고 5.18 관련해가지고 또 단식 5.18 뭐 3주기 뭐 해가지고 단식하고 이런 걸 했어요. 단식하고 이런 걸 하니까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그거 하고 사진 조작해가지고 야, 전두환이가 이거 죽였다 하고 하니까 애들이 마구마구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5.18을 성역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이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도 사실은 자기들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지만은 학생들 도움으로 그런 그 정권을 뒤집어 엎다 보니까 약간은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김영삼 정권 때 5.18 민주화 보상법이란 걸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 받아주고, 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동했던 애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다 복권시켜주고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으로 자리 한 개씩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만든 것 자체가 그런 운동권 애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 가지고 한 자리씩 그냥 뇌물로서 준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몇십 년 흘러오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생기고, 걔들이 또 어디로 가요? 국사 편찬에 유력하고, 지금 논술하니까 논술 선생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공산주의 서적 갖고 와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막아 서고 있는 게 누구냐? 기독교 세력이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무슨 공작을 한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상하게 사상적으로 뭔가 이 권력을 취하는데 쓰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김일성이도 기독교 신자였어요. 자기 엄마가 강반석이고, 그 집안이 뭐 제일 기독교, 제일 안식교, 뭐 그쪽 뭐 기독교 그거였다. 근데 그 기독교 집안에서 김일성 같은 살인마가 나오고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김일성을 욕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쏙 닫고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하는 거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다. 그리고 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동성애를 퍼뜨리는데, 동성애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을 잡아가는 법안이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 대한민국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에 또 그 요즘에 이제 경기도에서 무슨 뭐 인권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성평등위원회라는 거를 교회마다 설치를 하게끔 권고를 한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동성애 이런 이야기 하시면은 구속입니다 하고 그 목사님 고소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대한민국 그렇죠. 교회가 전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파괴를 하면은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고 이동의 자유도 없어지고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자꾸 뻥튀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서 법치주의, 신의성실 원칙이 나온 거고 남의 물론 훔치지 마라. 여기서 사유재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일 휴무해라. 이게 여기 우리 빨간 날 쉬잖아요. 그거 일요일 날 쉬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복지제도가 나온 거고 모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뭐부터 해가지고 남의 와이프 겁탈하지 마라. 이거를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문제 있다, 시장경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그러고 기독교 파괴하고 기독교로 개독교로 이 모든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방송에서 끊임없이 무당, 미신, 샤머니즘 이런 게 나와요. 예. 방송에 요즘에. 예, 아, 그래요? 예. 텔레비전 보니까 좀 어쩌다가 보는데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리고 그 소녀상, 강제징용자상 이런 거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하고, 김대중 동상 세워놓고 김대중이라고 옷에다가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애들이 가가지고 절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김대중 북한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식으로 가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자꾸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끔 하는데, 북한이 공산화된 게 단번에 공산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3년간의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1차, 2차 회의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 사이에 다 적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틀어막아 버리고, 일본이 문재인 정권 야 물러가라, 탄핵해야 된다 이러고 경제 제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일본은 우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런 방송을 녹화를 할 건데, 그분 하신 이야기는 아니 우리 무사들 사무라이들 다도 아니 그게 한국에서 그렇죠. 다도에 대해서 다도는 이제 뭐냐면 조선의 제대 때 제를 올릴 때 차를 올렸습니다. 차를 올렸는데 그 차가 염제 신농시 그분에게 제사 지낼 때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차자예요. 그러니까 차신론에 대해서 선생님 쓰신 게 있어요. 차신론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근문신고에서 이 세모가 어떤 그러니까 천지인인데 이때면 대화 주씨 또 누이 주씨 그다음에 염제 신농 씨 이게 세 분을 말해요 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건데 그 차가 나오는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차 제가 만점에 얘기했잖아요. 신동 할아버지께서 그 백초를 맛보시고 한약을 만드시면서 백초를 이게 독약에 독초에 취했을 때 차를 가지고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그때부터 이제 애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국지 보면 유비가 어디 갔다 와서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 칼을 주고 차를 감사히 하고 차를 받았잖아요. 그 차 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칼을 던져버리잖아요. 차가 사왔다고. 그 칼 버리고 사왔다고. 차가 그만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차에 대한 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의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차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같은 게 너무 많다. 형제면 형제. 싸우고 찢어먹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말도 일부에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이 분란을 일으키면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왕따가 되는 거고, 이 또라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고, 야 쟤들은 빼라 제발 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왜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